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관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가 든 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관절이 아프지 않으려면 관절을 적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절을 쓰면서도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나쁜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자세를 가능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적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관절에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오늘 제가 추린 10가지 동작들을 보시고 이런 동작들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적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관절통 없는 통증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보겠습니다. 10등부터 먼저 볼 텐데요. 제가 10등으로 뽑은 관절을 망가뜨리는 동작은요, 짝다리 짚기입니다. 짝다리 짚기는 서 있을 때 많이 하잖아요.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로 짚는 걸 말하는데, 이 한쪽 다리로 짚게 되면 한쪽 다리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쓸 뿐만 아니라 고관절에도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척추도 삐뚤어지기 때문에 척추와 고관절에 안 좋은 동작이고요. 가능하면 양쪽 다리를 같이 힘을 줘서 서야 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같은 힘을 주고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한쪽과 한쪽을 번갈아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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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런 식으로 한쪽에 1분, 5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번갈아 쓰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9번째는요. 한쪽 어깨로 가방 매기입니다. 한쪽으로 가방을 매는데 늘 한쪽 어깨로 보통은 매죠. 양쪽을 차라리 번갈아 매면 다행이지만 오른쪽이면 오른쪽, 보통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죠.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게 되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게 됩니다. 척추에 측만증 생기겠죠. 그래서 한쪽 어깨로 무거운 가방을 매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만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척추에 부담이 돼서 척추에 통증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웬만하면 양쪽 같이 매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쪽에 줄만 달린 가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엇갈려서 이쪽으로 한번 매주는 게 척추의 부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쪽 맨다 하더라도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또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숙여지면 거북목도 생기고 척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방에 짐을 줄이고 양쪽 어깨로 매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의 나쁜 자세는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뒤에서 보는 그림처럼 고관절과 무릎에도 안 좋고요. 특히 척추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골반에 불균형 만들 수 있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골반이 삐뚤어졌죠. 그래서 척추가 휘게 돼서 골반에 불균형 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다리 꼬고 앉죠. 이거 굉장히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앉아있으면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를 꼬는데 다리 꼬지 않을 순 없지만 가능하면 적게 다리를 꼬는 것이 고관절과 척추에는 좋은 겁니다. 제가 꼽은 7번째 관절의 나쁜 자세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한 60%로 가장 많고요. 한 30%는 똑바로 누워 주무시고 10% 정도는 엎드려 잔다고 하네요. 척추에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이 옆으로 누워 자는 건데, 옆으로 누워 자는 거는 척추에 약간 나쁘고요. 척추가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또 어깨도 눌리기 때문에 척추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잠버릇을 바꿀 수는 없는데 가장 안 좋은 건 10%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엎드려 주무시게 되면 일단 얼굴이 눌리죠. 그 다음에 숨을 쉬는 호흡기도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도 너무 구부러지든지 너무 펴지게 돼서 척추에 좋지 않은, 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잠버릇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엎드려 누워 주무시는 자세는 척추에는 너무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꾸셔야 되고요. 꼭 엎드려 누워 주무신다고 하면 이렇게 얼굴을 감싸는 쿠션이라든가 척추에 이런 받침 같은 거를 좀 쓰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도 않겠죠. 어쨌든 엎드려 누워 주무시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자, 6등으로 제가 고른 관절에 나쁜 자세는 손가락 비틀기입니다. 예를 들면 걸레 짜는 거, 병뚜껑을 힘을 주어서
하면 관절염 생기기 쉽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보면 손가락의 관절은 구부리고 펴고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무릎도 그렇죠. 무릎도 손가락처럼 구부리고 피고밖에 안 되는 관절입니다. 근데 이런 관절을 걸레짜기를 하면, 걸레짜기는 비트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이게 비틀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밖에 구부러지지 않는 관절이 손가락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의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비트는 동작, 짜는 동작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처음 쓰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병을 따는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지금은 관절염 통증이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10년, 20년 지나면 관절에 통증 올 수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어쩌면 지금 이미 관절의 통증이 조금 시작되신 분들은 꼭 이런 도구 쓰시길 바랍니다. 자, 5등입니다. 5등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쪼그려 앉으면 고관절, 특히 무릎 관절의 압력이 많이 증가합니다. 앉아서 걸레 닦는 자세, 잠깐 1분은 괜찮겠지만 이 걸레 5분, 10분 닦게 되면 무릎에는 많이 안 좋습니다. 무릎이 구부리게 되면 구부리지 않을 때보다 압력이 8배에서 10배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약간의 손상된 구조물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 닦을 때 혹은 바닥에서 뭔가 주울 때 계속적으로 구부리고 피고,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하는 거, 쪼그려 앉는 동작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걸레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등인데요. 4등은 어깨 높이 이상 팔 들어 일하기입니다. 이거는 관절보다는 회전근개에 좋지 않은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 벽을 계속적으로 칠하는 동작, 아니면 이 그림처럼 도배하는 동작, 오버헤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동작을 계속하면 회전근개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거는 어깨의 그림인데, 어깨의 그림이 회전근개가 이 견봉이라는 뼈 아래를 왔다 갔다 해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깨를 들어서 하는 동작을 하면 이 회전근개가 그림처럼 견봉에 자꾸 부딪힙니다. 여기서는 이런 동작할 때는 부딪히지 않는데, 어깨를 이렇게 할 때는, 팔을 이 정도만 들 때는 부딪히지 않지만 이렇게 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의 힘줄이 꽝꽝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깨의 회전근개에 파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는 이 그림처럼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들, 이 그림처럼 팔을 이 높이보다 더 높게 드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이거는 랩을 다운 할 때 손을 위로 들어서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이 아래쪽으로 하는 동작은 문제가 없는데 어깨보다 위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 회전근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운동하시는 건 되는데 계속 이런 동작을 반복한다고 하면 회전근개의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등인데요. 오랫동안 고개 숙이기입니다. 이건 제가 첫 번째 제가 업로드했던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고개를 계속 숙이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 더 심해지면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뼈까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정상 척추는 이렇게 C자형으로 된 전만이라는 커브를 가지고 있지만 고개를 계속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역C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뼈에도 굉장한 부담을 줘서 척추에 관절염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개를 드는 거, 일상생활하면서 고개를 숙일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드는 동작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꼽은 2등인데요. 허리 구부려서 무거운 물건 드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랫사람은 허리를 많이 구부렸어요.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허리에 물건을 들 때 이 전만, 허리도 쏙 들어간 자세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허리도 쏙 들어가 있습니다. 목도 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목과 허리는 쏙 들어가 있는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런 목과 허리에 전만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전만이 없어진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항상 전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쑥 구부리면 이렇게 전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영차 들 때 디스크가 쭉 찢어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허리가 약한 상태예요. 약한 자세.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만 구부리지 말고 허리는 전만을 유지하고 무릎을 구부려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건은 몸보다 무게중심에 가깝게, 멀리서 드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내 몸에서 가깝게 위치해서,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허리보다는 무릎 근육, 다리 근육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강한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자, 제가 꼽은 이 자세 하면 안 된다. 첫 번째가 바로 바닥 앉기, 양반다리 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앉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파를 두고도 소파에 앉지 않고 굳이 바닥에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바닥에 앉게 되면 고관절 많이 구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많이 구부리게 되고 중요한 허리의 전만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절을 다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자세죠. 다소곳하게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바닥에 앉는 식당 말고 의자가 있는 식당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가능하면 벽이 있다고 하면 벽을 이용해서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게 좀 낫죠. 그리고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엉덩이에 쿠션을 몇 장 넣어줍니다. 방석을 몇 장 넣어주면 이 자세에서는 척추의 전만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석을 넣어주면 척추의 전만을 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척추와 골반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동작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관절통이 없는 건강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